지난달 중순이었죠.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통화정책 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엔대 돌파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제 이 4년 만에 달러당 100엔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환율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문제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했다. 네. 이런 움직임이 갖는 의미가 있겠죠? 네. 예. 개인적으로는 지난달 초에 한국경제TV가 주최했던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네. 이 아베노미스의 개인적인 멘토, 이 이론적 토대를 했던 하야마 미국의 예일대 명교수가 상당히 중국의 환율 전문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도 있는 돈 풀기 이 네. 문제에 나섰거든요. 그래서 국제금융 컨퍼런스 해설할 때 엔달러 환율이 2단계에 엔화 약세가 2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 그동안 한 달 정도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98 내에서 적재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은 모 매스컴에서는 삼각적인 이렇게 화상해서 네. 엔달러 환율이 다시 90엔대로 떨어진다는 것을 일면 톱 헤드라인이 잡힌 것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사실 오늘 마침내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엔달러 환율이 더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국제금융시장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아시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유지하는 데는 일본의 경제에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안전통화의 저주, 여기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 수준도 적정한 수준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누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5엔 내외 이렇게 해서 밴드폭으로 본다면 90에서 100엔 정도 이 정도 수준은 갖는 게 아니냐 하는 수준만은 지금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함에 따라서 비이성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향후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인 추세가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일본이 엔저를 인위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예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안전피난처로 엔화가 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세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안전통화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향후의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 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안전통화의 저주는 UC 버클리의 메리 아이켄베르가 주장해서 상당히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이런 대목인데요. 예. 일본이 지금 어려울 때 안전통화의 저주가 걸릴 수 있는 대목이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세 가지 이론적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마켓 리스크, 또 하나는 리퀴드 리스크, 그 다음에 크레딧 리스크 해서 시장 위험과 유동성 위험과 그 다음에 신용 리스크 이렇게 보는데요. 네. 시장 리스크는 보통 변수의 가격 변수의 표준 편차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변동성이 적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유동성 리스크 같은 경우는 충분한 외화의 유동성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도 중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외환 보호를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비교적 충분하다. 크레딧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부도 소지 이 부분인데요. 사실 부도 소지가 일부 엔저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이 개선되다 보니까 네. 부도 소지가 국가의 부도 소지는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기업들의 부도 소지는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일본이 지금 엔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엔화 약세를 하는 대목은 바로 마켓 리스크, 리퀴드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를 볼 때에는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있는데요. 네. 이것을 극복하고 올린다는 것은 사실 엔달러 환율을 100엔 올린 데는 그만큼 일본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이리적으로 끌어올린다 하는 이 대목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엔화 약세가 될 수 없는 분위기인데도 그렇습니다. 다 말씀입니다. 자,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돌파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앞서 비이성적인 네. 부분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누나 통화가치라는 것은 경제 여건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엔달러 환율이 90에서 100엔 정도 이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경제 여건을 볼 때에는 90에서 100엔 정도로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78, 80, 75 이 정도가 굉장히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강세 부분이기 때문에 요 90에서 100엔 정도로 보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적정 수치라는 내 차원에서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엔달 환율이 끌어올리는 엔화가 약세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G20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묵시적으로 용인했던 것도 경제 여건 상태로 엔화 가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내수, 부양, 경기 회복, 통화가치 왜곡 현상을 이렇게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이 묵시적으로 용인했던 사항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단계에 있어서는 엔화가 약세가 유도되어도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것보다는 풍요를 준다. 그래서 네. 걸림 풍요 단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반발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엔달러 환율이 지금 비이성적인 부분,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지금은 투기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네. 비이성적으로 본다면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친다. 그래서 지금은 걸린 궁핍화 단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 돌파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일본 자체적으로 보면 엔캐리 자금이 지금 밖으로 이탈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많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서부터 이런 조짐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썼던 국제경제 일기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정책 단계 보고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이번 주 초에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와다나베, 소피아 이런 부인이 네. 랑데벨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에 따라서 원화의 강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반드시 단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네. 것을 정책 당국한테 어떻게 보면 뭐 한 개인에 해당되겠습니다는 네. 이렇게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다 하는 이런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조짐이 지난 주말부터 또 멀게는 한국경제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하야마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미리 전초 조짐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국제 투기 세력이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혹시 차기 통화 위기 후보지로 엔화가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한 일주 전에 조지 소로스의 움직임을 염두에 주십사 하는 것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1차, 2차, 3차 하면 3차 통화 위기는 엔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일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차는 유럽 위기, 1990년대 영국의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통화 위기. 그 다음에 2차는 1991년 태괴 바트화를 시발점으로 하는 아시아 통화 위기. 그러면 3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엔화의 통화 투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엔달러 환율이 100엔이 넘어서 투기 세력들이 엔화 약세가 됐다는 것은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 시각이 부정적이가 긍정적일까? 만약에 네.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일본 경제 살아나고 네. 일본 경제 살아난다면 엔화가 강세가 되겠습니까? 약세가 되겠습니까? 약세 지금 유지를 계속 나아가죠. 아니죠. 예. 왜냐하면 아베노믹스 성공해서 일본 네. 경제가 살아난다. 살아난다면 예. 당연히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자, 나중에는 경제권이 그렇게 되겠죠. 많으니까.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일본이 이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1엔 이상 아주 폭등, 엔화 가치를 보면 가치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국제 투기석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 엔화 약세에 더 이렇게 투기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하죠. 이런 대목을 좀 잘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이미 차익 실현하는데요. 왜 그러면 당신은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데 지금 와서 차익 실현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비이성적인 단계에서 엔화를 전부 매도하기 시작하면 사는 사람이 비교적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엔화 약세를 누구나 예상한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는 이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과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이때 파는 것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작년 8월부터 엔화 약세에 베팅했고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작년에도 엔화 부채가 100엔당 100엔 이상, 1,500원 이상 갈 때 이 엔화 부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엔화 부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환 연기해 주세요 하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했던 대목과 같은 대목이다 보이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조지 소로스가 100엔 내외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엔더런일이 100엔을 돌파하다 보니까요. 각국에서 아까 반발도 이제 거세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에 나서다 보니까 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네. 들어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안 좋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이제는 100엔 이상 단계에서 근린 풍요에서 근린 궁핍화 단계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이러한 그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열리겠습니다는 G7 회담이라든가 다음 달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G7 정상회담에서 이제는 용인하는 단계,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분명히 경고하는 단계로 들어간다.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도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4월 달에 환율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의 엔저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던 문제거든요. 네. 이 대목이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100엔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그런 시각으로 G7이라든가 G20 국가의 입장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100엔 이상 정도, 100엔 정도까지는 합리적 단계다 하더라도 100엔 이상 다해서 비이성적으로 하고 투기 세력이 이렇게 가담한다면 어떠냐 하면 각국들이 결국은 비이성적으로 나갈 때 똑같이 비이성적으로 나가야지 정상적으로 보이지 비이성적으로 나갈 때 홀로 정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각국들이 결국은 비이성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준금리 낮춰 그 다음에 양적완화 정책 각국이 추진해 이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벌써부터 가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선진국은 중심국입니다. 중심국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심해서 비이성적으로 가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나 양적으로 정책에서 비이성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혼탁한 국면에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책 당국자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조되는 것도 특히 도의적 책임이라든가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세계 각국 간의 적용해본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주변국들의 반발에 대해서 일본이 대응을 안 한다. 그래서 걔는 상대국들도 결국 나도 그럼 이렇게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피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나가면 그 한 자금들이 고스란히 들어오다 보니까 전혀 보니까 다른 대응하지 않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그 부담 피해가 고스란히 되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국민들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게 홀로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것이 설령 내부적으로 금리 동결의 필요성이 느끼듯 한다 하더라도 홀로만 이렇게 단행되지 않을 때는 어서 말씀드렸듯이 채권 시장에 자금 유입되고 워낙 강세되고 경기 침체되고 수출이 부담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각국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서게 될 경우 환율 정제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또 혼탁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은 돈이 많습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의 정책 당국에서 푼 돈도 많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퇴장됐던 통화도 이제는 지금 이렇게 세계 수익률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수익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달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은 기회비용이 증가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정책 당국에서 돈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퇴장됐던 통화가 나오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경제 여건의 회복세는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다우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게 좋으냐? 물론 미국의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는 사실 경제 여건에 비해서 올라간 이 수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거품의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대목이거든요. 지금 세계 유동성이 출렁출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 자금이 어디로 쏠려가느냐에 따라서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했을 때 이때의 금값의 폭락 사태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값 폭락에서 엔화 가치가 오늘 거의 폭락 수준으로 얘기했던
엔달러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엔화 가치가 폭락했다는 수준인데요. 선진국 통화 환율이 하루 사이에 1% 이상 엔화 가치가 폭락한 건 그야말로 폭락이거든요. 이러한 사태가 수시로 발생한다 해서 하이먼 민스키의 리스크 어느 날 갑자기 someday, sometimes 어느 날 갑자기 금값이 폭락하고 엔화 가치가 폭락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몰입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원화가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정도로 강세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혹시 일본처럼 안전통화의 저주에 시달릴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네. 어려운 시인 가운데 김수지 총재께서 네.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던 것은 어쨌거나 그 이전에 설왕설래했지만 한국 경제를 마지막 생각하시는 이런 입장에서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금리 인하 문제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는 사실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결단하면 그분의 그 어떤 용기 있는 결단에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애국심 이런 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비이성적 행동에서 자기 이기주의로 가는 이런 상태에서 오면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이라도 좀 더 금리 좀 내려주고 또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이런 대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경제 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로벌 추세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금리 인하했다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가는 이런 통화 정책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달러 환율이 100엔 이상 넘을 정도로 또 각국들이 글로벌 환율 전쟁에 속속 동참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은행의 위상이라든가 또 김수지 총재의 어떤 고답스러운 이런 모습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해서 금리를 좀 더 내려주거나 아니면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에서 돈을 좀 더 벌어주는 좀 더 용기 있는 이런 거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환율 문제를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관심이니까. 네. 이 원달러 환율은 적정 수준이 누차에서 말씀드렸던 1060에서 1070원인데요. 이보다 올라가면 내려간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런 각도에서 앞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리를 신중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엔 환율은 사실 엔달러 환율 모습에 따라서 전적으로 좌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엔화는 사실 2단계 이렇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책 당국의 대응에 따라서 원엔 환율은 결정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엔달러 환율 100엔대 돌파 긴급 진단해 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